헌재가 이제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탄핵 인용 이후에도 지금의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좀 어떻게 바뀔까요, 판국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변수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구도 그대로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뭐 바른정당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국민의당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또 한국당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이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변수라는 게 뭐냐. 일단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을 야권에서 탄핵시켜버려. 그렇게 되면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황교안이 자유당 후보로 나오지 않아요. 아예 나오지 않고 자유당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불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그들의 DNA상. 그렇죠. 어차피 안 되니까 나와봐야. 그렇죠. 황교안 빼고는 다 1%잖아. 어차피 안 되니까. 홍준표도 해봐야 2%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을 잡는. 바국당. 그렇게 돼서 국민의당 안철수가 후보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철수는 1대1 구도가 아니면 문재인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실제 지금 안 지사의 지지율이 갑자기 5% 빠지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무조건 1대1 구도를 만들고 싶은데 1대1 구도를 만들 방법이 없잖아. 유일한 방법은 바른정당하고 힘을 합치는 거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는 너 후보 내지 말라는 조건으로 뭔가 딜할 수 있겠지. 우리가 집권하면 어쩌고. 뭐 내각에 뭐 어떤 거를 그렇죠. 임하거나. 그거 아니면은 바른정당이고 국민의당이고 집권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쪽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의당이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근데 국민의당은 호남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절대 손을 못 잡아요. 하는 순간 합당만 되고 지지율은 다 딴 데로 가겠죠. 근데 바른정당하고는 또 가능하다간 말이야. 저기서 당을 빠져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1대1 통합이 아니고 후보 간 단일화. 이건 가능하지 또. 그러니까 그냥 후보 단일화. 그렇죠. 그런 변수가 있긴 있는데 희박한 변수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경선에서 1등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탄핵은 뭐 3월 10일 얘기도 하고 9일 얘기도 하고 13일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27일 날 최종 변론이 났기 때문에 보통 관례적으로 이제 2주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뭐 3월 9일, 10일, 13일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킬 필요는 없어. 그전에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정당성 문제를 분명히 또 10일 걸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3월 뭐 10일이나 13일에 나지 않을까. 13일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식이잖아요. 네. 오전에 판결 내고 바로 퇴임. 오후에 퇴임하면 돼. 명예 퇴직이네요. 문제 없잖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월 13일에는 판결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꼭 나야겠죠. 네. 네네네. 이제 개헌 얘기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유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개헌 발의를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 개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뭐 개헌 자체가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을 명분으로 집권 연장용 정계 개편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선거를 치면 뭐 100점 100패니까 뭐라도 판을 흔들어 보려면 이런 걸 자꾸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될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발의가 되고 민주당에서도 뭐 30명 정도만 개헌안에 찬성을 하면 국회 의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치적 목숨을 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요. 3명 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발의는 뭐 100석만 되면 가능하니까 발의는 할 수 있는데 넘어야 사안이 몇 개 있어요. 일단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당론으로 정해서 반대 이랬는데 몇 명이 거기 가서 도장 못 찍어. 어려워. 그 산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투표가 있잖아요. 그럼요. 국민투표?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건 대통령제예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고 싶어 하지 내각제나 이원직 쪽을 원하지 않아. 근데 얘들이 원하는 거는 권력 나눠먹기 때문에 내각제나 이원직 쪽을 가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혹은 문재인 대표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맞추는 뭐 그런 국민 투표를 정도가, 같이 하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280명은 다 개헌을 원해요.
근데 저도 개헌을 원하는데 다 각자의 내용이 다를 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헌 논의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 그 개헌을 원하는 사람들도 빨리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던가 후보들 입장을 내놔라 하는 것이지 대선 전에 하자 이건 또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개헌을 주장했어? 너 사쿠라.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중에 몇 명은 사쿠라들이 있겠죠. 네. 그렇죠. 뭐 완벽히 다 순수한 의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사실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이렇게 개헌을 발의를 하게 되면 대선 구도에도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발의돼도 통과가 안 되는데 뭐 또 국민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얘들이 이거는 꼼수 발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논의를 해갖고 무슨 법안을 올리겠다는 얘기야? 대선 전에. 아까 창석이 말처럼 개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4년 중임 대통령제도 있고 뭐 분권형 대통령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뭘로 할 거냐고. 각 정당별, 각 의원별 다 달라요. 그거 피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그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낸다? 어려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요. 그리고 우리나라 7차 개헌이 지금 현재 1987년에 예.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30년이 지났는데 적어도 30년은 간다고 보면은 충분한 논의 기간을 가져야지 뭐 한 달 이내로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개헌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 의원들이 나서 논의를 하고 있잖아. 계속 논의해. 논의 계속 하면 되죠. 대통령 선거도 계속 논의해. 논의 많이 하는 거 뭐 나쁠 일인가?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물론 개헌 찬성론자입니다. 네. 개헌 반드시 필요해. 이제 87년 체제는 이제 끝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다만 시기 문제인데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작태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개헌을 하고 싶어하는 그 다른 3당이 차기 대통령 임기를 모두 똑같이 3년으로 요거는 합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되는데 결국은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정권을 가장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이게 역시 어떻게 보면 꼼수죠. 국민들이 다 차기 알 것. 대통령의 임기를 지금 3년으로 네. 정해서.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이거잖아. 지금 20대 국회가 임기가 몇 년까지입니까? 2020년까지죠. 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은 2017년에 대통령이 돼서 2022년까지 임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총선과 대선을 맞추자. 2020년에 맞추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 임기 3년을 줄이자는 건데 이러지 말고 다음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까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임기가 2027년. 2027년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에 끝난 사람들이 2년을 줄여가지고 2022년에 맞추면 되잖아. 국회의원 임기 2년 줄이면 되잖아. 그렇죠. 안 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쥐들은 못 줄이고 왜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돼?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내가 불리한 거는 이제 안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헌법 개정안 개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발의가 되는 것만으로도 전국이 이제 개헌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총선의 이제 문제 뭔가, 이런 게 또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지금의 상황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들이 개헌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 문제였기 때문에 개헌으로 뭐 다 우리나라가 바뀌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텃밭을 바꿔나가는 과정이지 이거로 갑자기 우리나라가 확 잘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대선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보수 쪽 후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보수 지지율을 좀 결집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후보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으로서 안 보이죠. 지금 그래서 보수 지정이 답답한 노릇인데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한테도 가고 홍준표를 서로 땡기려고 콜하는 상태잖아 지금. 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 정말 없나 보다. 없으니까 홍준표 같은 인간을 서로 땡겨오려고 저러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보수 후보는 나오면 10% 중후반대는 받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보이시죠. 예. 보수 후보가 나오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탄핵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좀 행동이 정말 굉장히 뭐랄까 난폭한. 아니 그래봤자 대세는 지장 없어요. 근데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뭐 결과에 불복하고 막 이런. 불복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어? 불복하면 어떻게 할 거야? 결정이 불신하고 났는데. 막 이러면 어떡해? 아니, 그분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남을 때리는 건 좋아하는데 내 몸이 다치는 건 싫어요. 아니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불복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자기들이 진짜 군대라도 데리고 올 거야? 어? 구태타라도 하면 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군복을 입을 수는 있어요. 입금이 많이 된다면 또 혹시 모르지. 안 된다니까.
이제 그만한 돈을 줄 사람도 없어 이제. 그럼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잖아요. 예. 검찰이 이제 대통령을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검찰에 대한 대통령 수사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검찰은 생각하세요? 아마 일단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수사를 해서 결론은 굉장히 늦게 낼 거예요. 대선 이후로? 그렇지 당연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수사는 열심히 하고 결론은 대선 이후에. 근데 지금 뭐 누가 봐도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조금 열심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죠. 특검만큼. 그럼 바로 영화 하죠. 더킹에 보면은 줄 잡으려고 자료를 가지고 맞아. 끝끝내 가지고 있다가 되는 사람한테 가서 여기 자료입니다. 그걸 주잖아요. 맞아. 아마 이번에도 검찰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이제 자기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무르익은 사건들을 가지고 가서. 그렇죠. 묵혀놓은 사건들을 꺼내가지고 사실 이거 있었습니다. 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황교안이 자유당 후보로 나오지 않아요. 아예 나오지 않고 자유당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불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그들의 DNA 이상. 그렇죠. 어차피 안 되니까 나와봐야. 그렇죠. 황교안 빼고는 다 1%잖아. 어차피 안 되니까. 홍준표도 그거 해봐야 2%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을 잡는. 바국당. 그렇게 돼서 국민의당 그 안철수가 후보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철수는 1대1 구도가 아니면 문재인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실제 지금 안 지사의 지지율이 갑자기 5% 빠지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무조건 1대1 구도를 만들고 싶은데 1대1 구도를 만들 방법이 없잖아. 유일한 방법은 바른정당하고 힘을 합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자유한국당에는 너 후보 내지 말라는 조건으로 뭔가 딜을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집권하면 어쩌고. 뭐 내각에 뭐 어떤 거를 그렇죠. 임하거나. 그거 아니면은 바른정당이고 국민의당이고 집권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쪽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의당이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근데 국민의당은 호남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절대 손을 못 잡아요. 하는 순간 합당만 되고 지지율은 다 딴 데로 가겠죠. 근데 바른정당하고는 또 가능하다간 말이야. 저기서 당을 빠져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1대1 통합이 아니고 후보 간 단일화. 이건 가능하지 또. 그냥 후보 단위라고. 그렇죠. 3월 13일에는 판결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좋습니다. 꼭 나야겠죠. 네. 네네네. 이제 개헌 얘기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유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개헌 발의를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 개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뭐 개헌 자체가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을 명분으로 집권 연장용 정계 개편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더 그거밖에 강한 없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선거를 치면 뭐 100점 100패니까 뭐라도 판을 흔들어 보려면 이런 걸 자꾸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될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발의가 되고 민주당에서도 뭐 30명 정도만 개헌안에 찬성을 하면 국회 의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치적 목숨을 걸. 그런 변수가 있긴 있는데 희박한 변수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경선에서 1등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탄핵은 뭐 3월 11일 얘기도 하고 9일 얘기도 하고 13일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27일 날 최종 변론이 났기 때문에 보통 관례적으로 이제 2주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뭐 3월 9일, 10일, 13일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킬 필요는 없어. 그전에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정당성 문제를 분명히 또 시비를 걸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3월 뭐 10일이나 13일에 나지 않을까. 13일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식이잖아요. 네. 오전에 판결 내고 바로 퇴임. 오후에 퇴임하면 돼. 명예 퇴직이네요. 문제 없잖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헌재가 이제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탄핵 인용 이후에도 지금의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좀 예. 어떻게 바뀔까요, 판국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변수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구도 그대로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뭐 바른정당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국민의당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또 한국당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이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변수라는 게 뭐냐. 일단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을 야권에서 탄핵시켜버려. 그렇게 되면 이제 변수